첫째 주 우리 드림나잇을 힘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진짜 꽃 구경 좀 많이 하셨나요? 서울은 오늘 절정이라 어딜 가든 그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막 꽃 구경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나이를 먹었나 봐요. 꽃 구경 가는 게 좋더라고요. 꽃길을 걸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음, 어, 오늘 이제 첫 번째 순서는 우리 그 뉴핀 성치 리더님을 모시고 스피치를 듣는 시간인데요. 아주 귀한 핀이 나오셨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 최상옥 리더님을 소개할 건데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사실 우리가 에메랄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핀이잖아요. 벌써 세 레그의 점을 찍고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키워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핀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핀입니다. 최상국 리더님을 모시고 시작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하셔야 됩니다. 최상욱 리더님. 음소거. 들리나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4월 1일부로 뉴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된 최상옥입니다. 제가 아메를 알게 된 것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배의 권유로 그 1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아메를 한다고 들었을 때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래 가입만 해놓고 한번 알아보자.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5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이제 동고동락을 하면서 절친을 지냈는데 이 정도도 못 들어주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가입만 하고 그냥 한번 알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처음 이제 가입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입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입해놓고 거기도 입고 살았는데 어느 이제 신한인 스폰서님과 임원석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회를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들었을 때 처음 접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알지도 모르겠고 핀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나와는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뭐 다이아몬드 하는데 다이아몬드 어떻게 되는지 저 높은 핀은 맞는데 어떻게 그까이 가지 나는 절대 못한다 하고 나는 못하겠다 하고 그냥 그 스폰서님의 어떤 사업 설명회만 듣고 집에 왔어요. 그 집에 듣고 와서 이제 생각을 또 해봤어요. 듣다 보니까 뭔가 있기는 한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아니고 이제 내가 먼저 필요한 제품을 사서 써보고 써보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뭐가 있겠지. 근데 단순한 소비자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아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품을 쓰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걸 쓰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써야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하나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뭐지 알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게 생겼어요. 이 제품은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뭐 제가 세제를 사용할 때도 어떤 양을 써야지 좀 더 이렇게 작은 양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영양제를 먹었을 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도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 그때마다 이제 스폰서님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셨어요. 이걸 드림에서 시스템 속에 답이 있다고 그걸 들으면 이제 해결도 되고 오픈 미팅이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DBC를 들으면서 Q&A도 많이 풀렸고 제품을 공부하면서 이제 단순히 영양제 하나만 듣는 게 아니라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건강 정보까지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는 영양제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점점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제품을 써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주위에 이제 자연스럽게 전달도 하고 소개도 하면서 공유를 하게 되니까 여기가 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처음에 이제 포기하려고 피하고 숨고 했는데 우리 스폰서님 두 분의 스폰서님이 끈질기게 저를 끌고 여기까지 와 주셨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항상 용기와 지지와 격려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두 분의 어떤 그런 노력 덕분에 제가 이런 핀을 얻게 된 것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많은 이렇게 팀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손잡고 지금도 의기투합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우리 대구팀이 좀 더 이렇게 일취월장할 수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주위에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어떤 핀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역시 이렇게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멋진 리더님도 사실 그 메신저의 그 자질이나 모습 그런 그런 걸로부터 좋은 메시지도 물론 받았겠지만 그런 메신저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끈기 있는 후원만이 답이다. 멋진 스토리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나요, 강사분? 예, 지금 들어오시는 중이에요. 링크 보냈습니다. 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지? 어떡하지? 말씀드릴게요. 아직 입장 안 하셨거든요. 다음 순서부터 소개하시고. 네, 다음 순서는 게스트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그 도정민 리더님, 요즘 그 스토리 아니 인스타 많이 보시죠? 인스타에서 저도 아침에 눈 뜨면 굉장히 찾아보는데 사랑스러운 망고 마음으로도 유명하시죠? 도정민 리더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님 들어오시면 더 소개할게요. 네,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사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울 강의장에서 늘 만나면 굉장히 따뜻하게 미소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저가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했었는데 이 심지가 진짜 단단하신 그런 이미지만큼이나 아주 버라이어티한 아메이 스토리를 오늘 풀어주실 건데요. 요즘 우리 진짜 그 인스타에서 아주 핫한 분이죠. 아주 사랑스러운 베이비 망고 맘이기도 한 도정민 리더님을 모시고 스토리를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을 좀 뵀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뵀었던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떨리네요. 갑자기 얼굴을 뵈니까 편안하게 들어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다 음소거 해놓으시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도정민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이기현 앤 이상훈 리더님, 계시죠? 네. 동기입니다. 다이아몬드 동기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본사에 이제 투어를 갈 일이 있는데, 그때 이기현 리더님하고 우리 이상훈 리더님하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서 굉장히 좀 특별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 초대를 주셨을 때 제가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리더님들 이렇게 뵙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사실
이 며칠 동안 제가 좀 여행을 가 있었어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어제는 거의 여독으로 완전히 막 기절해 있다가 오늘 아침부터 거의 하루 종일 되게 짧은 PPT이지만 제가 PPT 만드는 실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 유튜브에 PPT 그 만드는 그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배움이 있는 시간이라 제가 더 감사하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유해도 되겠죠? 네. 네, 제가 잠시만요.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이제 제가 조금, 상태가 그러하다고 이기현 리더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나서 아침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혹시 저를 또 걱정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 괜찮다고, 저 잘 살아있다고 이제 그 카톡을 보냈더니 저한테 오히려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소개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엊그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경주에 벚꽃놀이를 갔다가 너무 행복한 사진인 거를 제가 오히려 이 사진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찍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표지에 좀 넣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기 엄마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이 아기의 그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대략적으로 저보다 5살에서 10살 정도는 어려요. 굉장히 이제 고참 언니로 최근에 그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상태고요. 제가 사실 2021년에 출산을 하고 하면서 제 아메이가 원래 어떤 또 다른 색깔의 아메이였다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과 또 지금 이후에, 이 출산 이후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왜 안 넘어가죠? 잠깐만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저의 스토리를 이미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진짜 일요일 날, 리더님들, 아무리 A교들도 24시간 깨어있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깨어서 정말 열정 가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줌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시간을 귀하게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그 아메이에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노하우, 방법 같은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사실 이건 며칠 전부터 제가 마음속에 계속 정리를 하고 있던 건데 코로나를 다들 겪으셨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에게도 아메이가 좀 더 그전보다 더 진지해지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저의 삶과 또 그 안에 있는 아메이를 바라보게 되었고 진짜 저의 삶에 있어서 아메이가 무엇이었고 또 과거에 제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가 등등등의 시간을 가져보기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7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분명히 이 안에는 리더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이런 얘기, 다 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제 파트너들 중에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제가 제 3자에서 바라봤을 때, 요런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등등등의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농축시켜서 정리해 놓은 게 이 7가지입니다. 제가 7가지를 차근차근 좀 풀어볼게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간절한 꿈 한 가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은 탱화나 너챈볼츠를 진짜 수없이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탱화나 너챈볼츠가 아직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의 파트너 리더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아메이를 누가 잘하느냐, 누가 결과를 내는 거냐, 라는 질문들을 초기 사업자분들이 특히나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를 내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하는 질문들은 리더님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냐고.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등등등의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처해진 여건,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누구나 우리가 사람이라면 수반하고 있을 텐데,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기본적으로 DBC의 Q&A에 나오는 뭐 학력,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인종은 한국 사람 하나지만, 뭐 우리 이 아메가 글로벌 비즈니스니까 뭐 인종에 관해서,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벽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처음에 속도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데 아메이는, 만약에 아메이라는 이 사업이 단거리 게임이라고 하면, 그런 좋은 어떤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경을 갖추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어찌 보면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아메이는 굉장히 롱런해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정말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전에는 처음에 속도를 빨리 낸 것 같은,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들이 있잖아요. 그치만 결국은 그 결승점, 우리가 아직은 모두 다 결승점에 도달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아메이 사업을 약 한 10년 가까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제가 내린 결론은, 아메이는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구나를 제가 진심으로 느낍니다. 리더님들은 각자의 꿈이 있으실 거죠. 당연히 꿈이 있으시겠죠. 저는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낯설었어요. 정말 낯설었고, 그 당시에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어떤 수첩을 선물해 주시면서, 월드와이드 그 수첩을 선물해 주시면서, 그 앞에 제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뭐 해주고 싶은 일 등등의 꿈들을 한번 목록을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되게 창피했었어요. 왜 창피했냐면, 제가 선뜻 쓸 수 있는 꿈이 없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막연하게 잘 살고 싶다, 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직장에 가고 싶다 등등등의 그런 생각이 있었지, 그것을 제가 누구한테 나 진짜 이것이 굉장히 간절했었어 라고 정말 그 떨어지는 그 별똥별을 보고 즉시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소원을 빌 수 있는 그 꿈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거의 10년을 지내는 동안 저의 꿈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점점점 구체화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츠앤볼츠에서는 또 뻔한 이야기, 너츠앤볼츠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드림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그냥 하나 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빌딩, 그러니까 ing가 붙잖아요. 그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어떤 결론이 아니라 계속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계속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계속 빌딩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 초기에 제 나이가
나이가 다 드러나네. 35이었습니다. 근데 그 35의 나이 때, 저희 아이가 첫째가 있었어요. 첫째가, 저희 둘째랑 10살 터울이 나는데, 그 아이는, 지금 현재 13살이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었어요. 지금 현재 만고의 나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는 3살이지만 사실은 두 돌이 안 된 시점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꿈이 있었냐면 저는 국민연금공단을 다니고 있었는데 누구나가 국민연금공단을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여성으로서 괜찮은 직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철밥통이라 얘기하고 또 뭐 정말 정년이 보장된, 물론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절대 저의 어떤 변화무쌍한 그 꿈을 지원해주지 못할 거라는 건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 중에 가장 컸었던 꿈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이 엄마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그런 좀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정말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제 정신적으로나 정말 제가 정말 단단한 그런 듬직한 엄마가 되어서 아이의 꿈을 정말 지원해 줄 수 있고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엄마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그런 수단임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임을 알았을 때 이 사업을 정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아메이였지만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꿈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 꿈이 뭐였냐면 제가 입 밖에 꺼내기조차 힘든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입 밖에 꺼내기조차 저희 남편에게도 입 밖에 꺼내기조차 좀 어렵습니다. 되게 궁금하시죠? 여기 아래 미션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꿈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꿈이에요. 나는 연봉 2억을 버는 게 꿈이에요. 등등등의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 꿈은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내가 무엇 할 때 가장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몰입할 수 있고 그 희열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오늘 시점에서 제가 가장 이거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는 누군가가 저의 작든 크든 그 도움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삶의 어떤 사명, 어떤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삶의 비전.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다이아몬드가 되고 연봉이 몇 억이 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를 넘어서서 내가 궁극적으로 내 삶이 내가 죽음으로 갔을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이랬었으면 내가 적어도 큰 후회는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큰 비전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 비전에 의해서 또 꿈들을 그리고 또 그 아래 목표들을 세분화시킨다면 그 꿈은 절대적으로 내 삶에서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꿈은, 그 미션은, 그 비전은.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내가 좀 힘들면 다이아몬드 안 돼도 되거든요. 내가 좀 힘들면 내 연봉 1억, 2억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 난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꿈 한 가지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종교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그렇다 보니 저는 그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그 미션을 한 가지씩 지금 정하고 있는 그 빌딩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꿈을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하루 만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원칙입니다.
명품의 조건은, 요 아래 그림이 안 바뀌었네요. 명품의 조건은 원칙이라고 해요, 원칙. 리더님들 이 안에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탱고화를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아메이가 선물해주는 그 자유, 그 재정적인 어떤 풍요, 건강,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균형이 맞춰진다면 참 행복한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보다 정말 어떤 외부의 시련이 있어도 그것들이 단단하게 지켜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꿈꾸면서 지금 현재 미팅을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정말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명품의 네트워크를 원하고 있습니다. 리더님들, 어떤 명품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뭐 물건의 명품을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가방을 찾다가, 좀 단단한 가방이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그 백화점 1층에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가방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내보고 만져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니까요. 근데 이제 그 촉감과 그 단단하기가 그 촉감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제 지금까지 이 나이가 먹도록 제 돈으로 그렇게 큰 돈을 주고 가방을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가방을 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너무 견고한 거예요. 리더님들 그 느낌 아시죠? 정말 견고해서 이거는 내가 잘 보관만 한다면 진짜 50년도 쓰겠다. 그런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메 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주자주 바꿀 수 있는 코팅 후라이팬, 새 거 늘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퀸은 그냥 연마제로 그냥 세척만 잘해주면 평생 쓰잖아요. 가장 싸죠. 제가 그 가방이 가장 싸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시간이 가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결국은 명품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메이 네트워크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론 제 파트너 중에도 나는 좀 쉴래 하면서 지금까지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때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직업에 좀 위기의식을 느껴서 굉장히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그 네트워크 상황을 봤을 때 물론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에서 우리가 점점 깨어나서 오늘도 제가 어떤 큰 몰에 갔다 왔는데 그 몰에도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더라고요. 이 코로나에서 약간 이제 멀어진 느낌이 나는데 이 시기에 아메이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아메이가 우리 그 탑 리더님이 윤영 건희곤 스폰서님이 이야기하신 이 정말 때는 이때다라고 노를 젓는 시기가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이 폭발하는 시기구나라는 걸 전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제가 느끼고 더 간절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냐면 제가 진짜 열심히 아메이 사업을 사업 초기 한 4년 정도 제가 만 4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이 4년 동안 제가 좀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공을 들였던 것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 6레그 중에 5번, 6번 좀 약합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했던 레그는 아니었던 거죠. 그죠? 제가 진짜 공을 들여서 열심히 했던 레그는 굉장히 단단하게 살아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원칙을 정해서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애가 아프거나 뭐 집에 제사가 있거나
뭐가 어떻든 간에 저는 그냥 이 탱코의 원칙을 지켰고, 그 중에 스폰서님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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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시는 미팅의 원칙을 단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원칙을 지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걸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탱코의 원칙을 정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정말 원칙만 있게 한다면 저런 슬럼프들은 사실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그 전에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었던 것이 굉장히 한스럽다,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책 읽기, 그죠? 음원 듣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방대하죠. 리더님들 생각하시면 머리 아파. 뭐부터 해야 돼? 다 중요하대. 어떤 사람은 상담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팅이 중요하다고 하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스폰서님들, 리더님들의 각자의 상황이 좀 다르실 수 있으니 이 스폰서님들과 상담하셔서 저의 탱코와의 한 가지의 원칙씩 딱 10가지를 정한다면 스폰서님 뭐 할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각자에 맞는 솔루션을 아마 제공해 주실 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가장 중요한 건 리더님들께서 스스로 갖는 자기 신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사업 설명을 하고 나와 함께 프로포즈를 할 때, 하자고 프로포즈를 할 때, 그것이 굉장히 힘이 있어진다라는 걸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7가지를 한 항목당 30분씩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근데 제가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다 보니 참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건데요. 또 진부한 이야기 한다 하실 거죠? 근데 이거는요, 목표가 있는 아메이를 하는 것이 진짜 사업이고요. 목표가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메이 부업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업은 그것이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김승호 씨 아시죠? 그 도시락. 스노우복스 그 회장이시죠. 창업하신 분. 근데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글과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가끔씩 들어요. 굉장히 점잖으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 그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없을 때 이 시스템으로 이 사업이 굴러가는가. 이것이 가장,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사업인가 장사인가의 그 척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축에 들어가는 그 기준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자산소득입니다. 시스템 사업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리더님들 이해하셨겠지만 이 시스템을 굴러가도록 하는 사업. 내가 코로나 때 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잠시 출산을 함으로써 1, 2년 사업을 열심히 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와 함께 뭐 해외에 잠깐 가 있었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사업이 아닌 거죠. 리더님들 여기에 일요일날 저녁에 시간을 쓰신다는 건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학습 단계의 초기 사업이신 분들은 학습 단계의 목표를 정하시는 것도 사업이고요. 이제 행동에 몰입해 하셔야 되는 집중화 단계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내 PV에, 내 네트워크의 상황에, 내 레그의 수에 목표를 정확하게 수치로 정하셔야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 혼자만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성격이 선포하고 나서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학교나 어떤 미팅장에서 제가 손을 들고 발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명을 당해서 이렇게 이견 리더님이 시켜주시니 제가 하는 거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목표는 선포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이 A7070, 여기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함께 성장하는 70일간의 여행이라서, 여기에 11분인가 계세요. 11분 계시네요. 요번에 11분 계시고, 이제 다른 파트너들 또 한 열 몇 명이 다른 쪽에서 하고, 이게 인원이 너무 많다고 이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방에서 제가 뭘 도전하고 있냐면, 사업 설명을 하는 거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한 달 동안 10회의 사업 설명을 해서 70일 동안 적어도 20회의 사업 설명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 1일에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몇 회 했을까요? 12회인가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업 설명을. 네. 제가 그전엔 몇 회 했을까요, 리더님들? 제가 망고맘으로서 있을 때 제가 사업 설명 한 달에 몇 회 했을까요? 진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 달에 10회 안 한 적이 더 많습니다. 망고 낳고 나서는. 그냥 파트너 리더님들의 사업 설명 복제해주고 그죠? 상담해주고 그랬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선포하고 나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요. 누구라도 만나면 나 이거 지금 이 방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다른 분들 눈이 있어서 내가 반드시 오늘 이 목표를 성취하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 당신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서 막 사업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목표가 있고 없고의 중요성과 그리고 또 이 눈들 여기에 바라보시는 이 눈들이 무서워서 저는 또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시면 그죠? 주변에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감정의 발견.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읽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리더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동물이죠. 남성 리더님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부부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부부사업을 하면 서로의 균형이 좀 맞아지기 때문에 저희 집도 저희 엔드 파트너 가정진 리더는 굉장히 좀 이성적이세요. 아주 얄미워요. 가끔씩은.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즉흥적이기도 하고 계획이 없습니다. 좀 계획이 없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사소한 일에도 마음 졸여하고 그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만 안 해도 사실 훨씬 더 핀을 빨리 갔을 수도 있겠다. 지금 내가 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이 감정의 무드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이 초록으로 갈수록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왼쪽 위로 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것에 반응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무던하게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주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재우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거를 한 몇 달 동안 좀 실제적으로 제 삶에 제 감정에 이렇게 적용시켜 봤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화가 났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났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제3자의 입장이 되어서 저를 들여다봐요. 정민아, 너가 오늘 이러이러해서 내가 많이 화가 났구나 라고 그 감정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바라봐 줍니다. 솔직하게. 제가 그러니까 3자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굉장히 금방, 겪었던 감정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필요 있어? 라는 어떤 생각을 할 만큼 좀, 이게 절제와 감정의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 리더인데 굉장히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감정의 소모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덜 한다면 우리가 끈기를 발휘한다는 건 사실 아메이에서 다른 우리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아메이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만 하면? 감정 조절만 하면. 그죠? 그래서 요것만 하면 굉장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끈기를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바라보고 제가 뭘 한번 넣어봤고요. 아메이를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제가 브론즈 빌더 하시는 분들, 브론즈 빌더를 그러니까 목표하시는 분들, 꿈이 아니죠, 이거는. 목표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론즈 빌더 하시는 분이, 의외로 브론즈 빌더 도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브론즈 빌더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미팅이나 아니면 음원, 뭐 책 읽기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이나 이런 것들 횟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는 5년이 지나도 브론즈 빌더가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파트너한테 정말 악담을 했죠. 근데 사실 그것이 그분을 정말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목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에메랄드를 목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이아몬드를 목표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기간의 차이일 뿐 농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탱코아를 월에 10회 하는 것이 시스템인데 월에 30회를 목표합니다. 뭐냐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나는 3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도전하세요. 그래 동일하게 그러한 농도로 브론즈 빌더도 도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일본을 가나 비행기가 부산을 가나 비행기가 미국을 가나 아프리카를 가나 이렇게 해서 나는 데는 동일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만큼은 몰입과 집중을 반드시 해내셔야 되고 나는 월에 300만 원 밖에 필요하지 않아서 몰입을 좀 늘려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아주 잘못된 계산이라고 저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말 아메이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몰입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도달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네,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그냥 다 얘기하고 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 6번. 의사소통에 있어서 늘 낮은 자세를 취하라.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요. 아메이 감정 다스리는 것이 어렵고 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저는 이 저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가 섭섭했다. 내가 누군가한테 손해보는 것 같다. 등등등의 이야기들. 그 생각들. 그것 때문에 내가 미운 감정이 생겨나고 원망스럽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나에게 늘 기울어지는 저울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늘 그 저울을 늘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의 마무리에 내가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이 이 미라는 것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수평이 될 정도의 그 정도의 내가 오늘 관계를 했다라는 건 내가 약간 손해봤다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누구나 관계를 하는 어떤 모습들, 제가 또 제3자로 제가 스폰서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 항상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이 에고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거기에서 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울을 항상 두시고 예를 들자면 저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정산을 해요. 예를 들어 10,000원이 예를 들어 1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5,500원을 저한테 주라고 하죠. 그럼 저는 6,000원을 줍니다. 항상 500원 내가 더 많이 내자. 그래야 평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늘 경청하는 것이 우리가 늘 숙제죠. 저도 이것이 늘 숙제인데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신뢰를 얻기에 족한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6번까지만 정하다가 제가 외출을 하고 몇 시간, 한 3시간 외출을 하고 들어오는 길에 그 3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점검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이것이 6가지일까? 끝인 것인가?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팀워크입니다. 저는 혼자서 놀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하는 것을 즐기고 아주 행복해하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 아메이도 혼자 할 수 있으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팀워크를 하라는 거죠. 팀워크를 하면 때론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또 가르쳐줘야 되고 함께 맞춰가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내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함께하는 미팅이 나의 색깔과 달라서 내가 나는 그 미팅엔 안 갔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난 내 팀을 내 색깔대로 따로 꾸리고 싶어. 등등등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못난 팀도 나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코로나였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함께 가야 갑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리더님들. 제가 꿈을 빌딩한다 했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사실 외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살았던 적도 있었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대학교 이상 가서 아이를 외국에 내보내서 하는 건 모르겠다. 그 아이가 정말 원한다면 하겠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그렇게 가족 간의 어떤 정을 쌓아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가치로울까 하는 생각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의외죠. 가족은 같이 있을 때 그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래서 아주 짧게, 어학으로, 정말 아이가 어학이, 이게 영어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시키려고 다들 난리인데, 저희 아이들, 친구들, 엄마들 보면. 그런데 그 가장 적기에 한번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좀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좋은 기회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호주의 멜번이라는 곳에서 이 아이의 유학생활, 그리고 이 남편의 쉽게 말해서 주재원이죠. 파견이 돼서 이렇게 좀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견 리더님께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의 정의를 약간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여행했었던 모습들이 코로나 전엔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진짜 1년에도 막 대여섯 번씩 어디를 가고 그랬었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이 너무 옛날 사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직전,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사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사진들을 좀 놨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전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던 이유는 진짜 저는 아이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누군가는 아이 때문에 안 하지만 저는 아이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어떨 때는 제 모습과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사업을 했어야 했고 저의 모습을 많이 버렸어야 했고 나에게 정말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미 덕분에 정말 이렇게 나가서도 정말 이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느 정도
아주 제가 뭐 정말 큰 부자는 아니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메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걸 이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값이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들고 학원비가 비싸고 저는 더더군다나 아이를 또 학교에 그 유료로 가는 이게 사립학교까지 보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둘째를 낳지 못하는 이유들이 대부분이 그 금전적인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 덕분에, 그죠? 뉴트리라이트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건강하게, 오히려 30대 초반의 어떤 그런 산모들보다 훨씬 더 빠른 그 회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망고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경주에서 돌아왔어요. 2박 3일 동안 이 첫째 아이의 반 친구 엄마들과 학교가 3일간, 이틀간 방학이어서 이렇게 열 몇 명이서 단체 투어, 첨성대 투어를 갔다 왔는데 이때 왼쪽 사진이 망고가 뱃속에 있었던 만삭의 그 아이를 잘 낳게 하기 위해서 많이 걷게 했던 걸었어야만 했던 그런 사진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엊그제 첨성대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진짜 이걸 보면서 정말 진짜 아메이에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터울을 놓고 아이를 낳을 엄두라도 냈을까? 이 신체적으로나 뭐나 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 제가 다니고 있었던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휴직을 할 수 있었고 뭘 하지만 그런 눈치들이 있고 그런 승진에 대한 어떤 그 압박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것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그죠? 제가 언제든지 원하면 그 어느 때라도 그죠? 이렇게 아이까지도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메이라는 것이 새삼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졌고, 또 최근에 이제 치앙마이 사진은 이제 거의 한물 갈 정도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매번 세 명이서 다니던 그 여행에 한 명이 더 추가되어서 정말 완벽한, 완전체가 된 것 같은 이 느낌으로 앞으로 또 올해 또 삿포로를 가겠죠. 그래서 그런 여행들이 줄지어져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좀 또 다른 그 아미에서의 가치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사업적인 것만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무슨 아기 인스타인지 뭔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저의 삶이 드러나지고 또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닌 정말 자연스러운 저의 아메이, 그리고 앞으로 그려나갈 아메이, 그리고 누군가가 저와 함께 하더라도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지 않는 그냥 저 그대로의 아메이를 그냥 가장 저의 색깔에 맞는 아메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메이가 나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 누군가는 뭐 시간이 없다. 등등등의 많은 이유들로 그죠. 뭐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중도 하차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장담컨대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일들 중에 가장 나를 나답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메이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님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들 졸지 않으시고 눈 반짝반짝 하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시간을 생각보다 좀 많이 썼습니다. 리더님들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좀 살짝 걱정이네요. 시간 보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시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 준비해서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스피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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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목조목 진짜 아주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왠지 7대를 맞은 듯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진짜 이 7가지 하나하나 나하고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무리 없죠? 네. 네. 애프터 한 두 분이라도 하고, 네, 갔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애프터 하실 두 분, 제가, 유재숙 리더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유재숙입니다. 도정민 리더님, 그냥 S형인가? D형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맨 끝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고, 되게 저랑 가치관이 되게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우리나라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쓰는 일이 사업인데,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쓸 일이 진짜 많잖아요. 나 미친,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막 얘기하는데 나 너무 뭉클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지금은 또 뭐 50대도 만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5, 60대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아이를 하나 둘 낳은 거 정말 후회한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외롭대요. 60대가 다 되어 가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힘든 기간은 한 10년 정도가 힘든 게 아닌가. 제가 지금 좀 많이 여유롭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럼 10년까지가 힘든데, 그때 결국 돈 때문에 힘든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직장을 다닐 거고,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을 알아듣고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엄마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놀 수 있잖아요. 나 너무, 도정민이도 다시 봤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연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연입니다. 저도 도전님 기자님 처음에 그때 이견희 기자님 맡았는데 동기로 그해 이제 다이아몬드가 했을 때 너무 첫째 아이가 저희 큰애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초기 때 잡더라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서울에서 이렇게 하시고 아이가 하는데 똑같은 아이인데 약간은 조금 좀 그런 초반이니까 좀 그런 좀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부러웠는데 다음에 또 조정민 리더님의 첫 번째 파트너가 임수정 리더님이거든요. 또 다였는데 너무 또 부러운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 임수정 리더님의 아이도 마찬가지로 저희 큰애랑 또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또 흘렸는데 오늘 강의에서 다른 것도 오늘 다 좋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와닿았거든요.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지금 제가 아베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웰니스 코치를 하면서 내가 뭘 할 때 뭘 가장 행복할까를 조금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코치 가장 겹치면서 어쨌든 스피닝 준비하면서 좀 많이 행복했거든요. 3시간, 4시간 해도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네. 그 외에 또 내가 아메 일을 하면서 뭘 하고 내가 행복할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까? 자꾸 일을 늘리는데 그걸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 해낸다고 했잖아요. 제가 진짜 너무 간절하거든요, 지금. 꼭 해내고 싶고, 목표를 좀 정확하게 좀 설정해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 아침에도 느꼈지만, 진짜 팀워크라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팀이 이게 내가 더 빛나는 것 같고, 내가 더 할 수가 있고, 해낼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강의 한 번 더 나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는 늘 강의장에서 뵈면서 제가 며느리를 본다면, 도정민 이사님 같은 며느리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우리 스폰서님이랑도 많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 있죠. 오늘, 이것으로 이제 미팅을 마칠 건데 사진을 누가 찍어 주실 건가요? 사진 찍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사진 제가 찍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혹시 화면을 켜실 수 있으면 좀
켜주시겠어요? 아름다운 사진을 위해서.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예. 자, 예.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잠깐만요. 밝게 해서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앱도 공유해주세요, 단톡에. 네, 4월도 화이팅! 화이팅! 4월도 화이팅!